향후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우리 홍문중 의원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뭘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외교위원장이 뭐 4선이원, 5선이원 쭉 끌고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의원들이 아무도 안 만나줘가지고 초선의원 비례 한 사람 만나고 왔다고 불력 외교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언론에 났어요. 아니 저희 사실은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25일 날 일본에서 민단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문재인 아웃 모임을 결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방방곡곡에서 지금 연락이 오는데 문재인 아웃 모임을 지금 미국, 일본 등지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물론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만 지금 외교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완전히 고립되고 있답니다. 일본에서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해보면 일본 한일과의 관계를 지금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못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한일의원 연맹 누카카라는 분이 한일의원 연맹인데 회장님이신데 35년 동안 의원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도대체 이 정부가 한일 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조은진 대표도 미국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 역시도 미국에 가서 조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그 사람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맨날 김정은이 대변인 역할만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사회가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이 좌파나 사회주의로 기울어진 대한민국하고 우리하고 무슨 공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미국이 앞으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동안 거의 별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 한국하고 정보 공유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 공유 하기만 하면 바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고립된 나라로서 우리가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세계 많은 나라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세계 많은 우방 국가로부터 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느냐, 되지도 않는 소리만 하고 앉았느냐. 그리고 이미 세계가 다 아는 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가 망했지요, 베네수엘라가 망했지, 그리스가 망했지, 다 망하는 그런 모델만 쫓아가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한국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 걱정, 그리고 그분들이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것이 고민하고 안타깝고 거기를 그 단계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 한국을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일단 얘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홍문중 의원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예. 어디 출신이시죠? 하버드라고. 하버드 나왔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육 전문가로서 현재 학교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른 때부터 하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정치만 합니다. 정치만. 제목이 없습니까? 이때까지는 시커먼 데서 컴컴한 데서 했는데 홍문중 선배님 오신다 하니까 역시 사선 의원이 오시니까 이 대한민국당의 당원들의
갈망이 불을 낮춰놓고. 미국 문제 잠깐만 말씀드리고요. 다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6.25 사람들이 6.25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쟁이라는 말은 틀립니다. 전쟁이라는 건 나라가 나라 사이에 선전포고하는 게 전쟁이고요. 북한에서 남쪽을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한 거는 사변입니다. 동란이나 사변. 국가가 아닌 사람들이 모반 세력들이 합법적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동란, 사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6.25 사변, 동란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또 6.25 전쟁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에치슨 라인이라고 있었잖아요.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는 에치슨 라인을 만들자마자 사실은 북한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월남이 어떻게 표기됐냐면 미국이 월남을 포기하자마자 월맹이 월남을 통일한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반미주의자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한미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가서 기자회견하는 걸 봤어요. 수월치라는 장군이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사성 장군인데 그분이 미 사단장도 지냈고요. 사성 장군 지냈고 그랬는데 그분이 기자회견하면서 막 울어요.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에 가서 젊은이들이 5만 명 이상 죽은 나라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70몇 불밖에 안 되는 나라 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담당해주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됐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5만 명 이상 가서 죽었다. 근데 태국기를 불태워? 야 이건 지금 성조기를 불태워? 이놈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눈물을 흘리는데요. 지금 우리 조원진 대표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월남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월남을 이제 우리 젊은이 가서 피땀 흘리고 월남 그렇게 잘 막아서 예를 들어서 월남이 잘 됐다. 근데 월남 사람들이 태국기를 불지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한미 관계를 이른바 우리 우익들, 보수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로맨틱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전화를 도청했느니 어쨌느니 뭘 어떻게 했느니 하고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일본하고 좀 잘 지내라 이렇게 미국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일본 가가지고 트럼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세요. 그야말로 일본과 미국이 완전히 찰떡공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잘 지내라 우리한테 얘기할 정도로 대통령과 대통령 얘기하는 건 굉장히 외교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인 얘기들은 상당히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금 한일 관계가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아주 운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를 끌어내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반미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쉽지 않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지켜줘야 된다. 누군가는 그것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세계 만방에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북한 대변인 자체에서 그런지 북한 사람보다 더 북한스러운 얘기들만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라가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나라가 어려운 거 잘 아시죠? 근데 저는 정말 나라가 어렵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감지해요. 제가 정치를 오래 하면서 저는 정말 운 좋게도 저희 아버님도 정치하시고 저도 정치하고 아버님도 국회의원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정치를 하면서 맨날 시장 바닥에 가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도대체 얘기를 하나? 사람들이 본심이 뭘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입니다 하고 가도 사람들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국회의원이라고 한 자락 깔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자 쓰고요. 대충 포스형 그리고 누군지 모르고 가서 선술집에 앉아서 제가 저를 욕을 하죠. 그 홍문정이랑 국회의원 그 자식 말이야. 맨날 국회의원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그 선술집 주인이 제가 홍문정인지도 모르고 욕 막 해요. 그 개새끼 말이야. 맨날 빨간 차만 타고 돌아다니고 이 새끼. 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국회의원에 처먹는 새끼가 말이야. 도대체 우리를 거들떠나 뭐냐 뭐 어쩌냐.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사실은 그 본심이 민심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민심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이 뭐 반미를 한다는 사람이나 좌익을 한다는 사람이나 이 좌빨들이나 우리가 막 진보 자기들은 뭐 진보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절대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난리쳐도 이놈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정말 탈레반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그 사람들의 존재를 확인할 때마다 섬뜩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걸 이제 여기 앉아 있는 분 정도는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지 몰라요. 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같은 국민으로서 같이 살아 숨쉬고 있고 이 땅에 지금 같은 동시대를 같이 살아나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은 초롱성을 쌓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우습게 알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우습게 알고 있어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그랬죠. 여러분 촛불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어디 가서 촛불 구대타라 그랬더니 이놈들이 죽이려고 나 담배 들어요. 야 조원진 대표는 벌써 옛날 전에 촛불 구대타라 그랬고 이 새끼들아 멀쩡한 대통령 못하게 하고 권력 뺏어갔으면 그게 구태타지 뭐가 구태타냐 이 자식들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 내가 뭐 말하는데 주저주저했다 뭐 말하는데 뭐 말을 더듬긴 뭘 더듬어요. 지들이 더듬어서 들었지.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 같은 동족이지만 여러분 김정은이가 저랑 동족이지만 저희 아버지는 평양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랑은 고향이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정은이하고 저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같은 나라에 같이 숨쉬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기 지금 우리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들은 애국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이 확신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거칠 것 없이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은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고 조금의 잘못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희생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희생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희생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제물로 삼아서 자기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희 겁먹었잖아요. 아니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아니 제가 의원들 얘기했잖아요. 초선 의원들 우리 조원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정말 얼마나 초선 의원들 많이 가서 설득 많이 했어요. 야 이놈들아 니들 탄핵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다 이미 예고편 다 했어요. 썩을 놈들아 우리 망한다 이 자식들아. 니들 다 이리저리 잡혀가고 끌려가고 배망신당하고 니들 그렇게 된다. 걔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잘못 안 한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탄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에는 투표제도라는 게 있다. 대통령을 잘못하면 투표로 바꾸면 되는 거다. 그런 거지 탄핵해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권력을 찬탈하고 이런 과정에 니들이 부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연설할 때도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정말 울어요. 형님 무서워요. 우리 다 불태운데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탄핵을 안 했다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광화문을 저 구대타 세력에게 질질 끌려다녔는데 그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탄핵했다 이렇게 개소리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진짜 무서웠다고요. 뭐가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시민들은 그래서 다 숨었다고요. 저는 안 무서워요. 제가 대구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조원진이가 여러분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끼고 여러분이 조현진이라는 사람을 앞으로 정말 우리가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모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다 도망갔을 때 저도 사실은 도망가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나쁜 놈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 뭐 했니? 그래서 야 맨날 검찰에 끌려다녔다 이 새끼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조사받고 있어요. 예, 제가 1년 6개월 동안 꼭 받고 있어요. 그래도 저 할 말을 했어요. 야 탄핵 백서 만들어라. 어떤 놈도 탄핵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국당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들 중에서도 고쳐 써서 괜찮은 놈들은 데려다가 우리 하는 대열에 합류를 시켜야 된다. 끊임없이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마워요. 제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 가느라고 말이 갑자기 끊어져요. 끊임없이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실망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탄핵백서 만들어서 야 제가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해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다. 그때 제가 탄핵 촛불이 무서웠어요. 그러든지 아니면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정할 말이었으면 제가 제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연설도 했잖아요. 야 니들 와가지고 태극기 든 사람 앞에 무릎은 꿇어야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니들이 이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야 니들이 이 대열에서 정말 이 엄청난 여러분 제가 또 그 얘기 또 했어요. 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지금 하는 걸로 하여간 어쨌든 그래도 여기 지금 발언하는 데 대해서 자꾸 얘기까지 그래서 저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걸 지금 하는 꼴 보니까 그냥 정말 한국당이 굴러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존재는 잘 모르고 잘 갈 데가 없으니까 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근데 그딴 정신으로 만약에 정말 천우신조로 하늘이 그렇게 잘 안 갈 것 같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놈들은 니들 그런 정신 갖고 못 지켜. 여러분 못 지킵니다. 이거. 절대 못 지켜요. 여러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스팔트 같은 콘크리트층 같은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못 지켜요.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한국당 한번 고쳐 써보려고 그러다가 제가 여기 와 앉아있겠어요. 저도 어떨 때는 참 초연한 생각이 들어요. 이 썩을 놈들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어떤 놈한테 야 이 자식아 제가 사무총장에서 너무 잘 알아요. 지 떨어진다고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바쁜 대통령을 3번씩 4번씩 모시고 가서 당선시켜줬잖아요. 서울에 있는 놈 내가 이름 대봐요. 그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러고선 지금 와가지고 제가 그렇다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때 탄핵했는데 정말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얘기해라 이 나쁜 놈아. 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이 자기가 국회의원 파티를 어떻게 달았는지 몰라. 나쁜 놈들이 말이야. 자기들 말 맞대로 대통령 치막자를 붙들고 대통령 됐잖아요. 저기 국회의원 해먹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죄송합니다. 총리에 잡수시고 국제장관에 잡수시고 이 썩을 놈들 아니 일국의 총리나 장관이나 장관급이나 이 수많은 무슨 기관장이나 이 엄청난 일들을 지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 특별 한 장 줬다는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은 다 아무것도 못 받았을 때 그런 거 다 받아가지고 지들이 먹고 다시 힘들고 까만 차 타고 다녔으면 이 새끼들이 100번 난망이지. 어따 대고 무슨 뭐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이죠. 뭐 좀 썰으라고 그러면 안 쓴다고 그러고 말이죠. 뭐 좀 찍어달라고 하면 안 찍어달라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아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형제 집행 정지할 때 제가 어떤 놈한테도 가서 빌은 적이 없어요. 양심 있으면 찍어라. 그때 나중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왜 82명이나 찍어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랬거든. 이 새끼들 안 찍으면 내가 저 태국 세력한테 여러 애국 시민들한테 가서 안 찍은 새끼 내가 명단 발표할 거다.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겁나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막 여기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건 별로 인기는 없는 얘기라고 하는데 진짜 말이에요. 국회의원 나쁜 놈들 있잖아요. 이 새끼들 절대 찍어주면 안 돼. 맞습니다. 이 새끼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조원진이나 홍문정이나 국회의원 안 해도 좋은데 니들은 꼭 못하게 할 거다 이 개새끼들. 니들 해가지고는 왜냐면 나라가 망한다니까. 그런 새끼들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거예요. 보수가 괴멸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젊은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보수를 지킬 때 적당히 우리가 세력이 약하면 그 새끼들 편들고 그 새끼들 박수치고 있다가 또 그 새끼들 실력이 좀 없어지면 그야말로 맞다는 가짜 보수지. 그런 새끼들이 보수입니까? 제가 왜 이 얘기 어떤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냐면요. 여러분 제가 뭐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그러대요. 태어났을 때, 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뭐 3번 울어야 된다는데,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정말 울고 싶었어요. 왜? 너무 좋아서. 왜?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여의도에 숨어 있으면 말이죠. 우리가 살 길이 뭔지도 잘 몰라요, 병신들. 지들끼리만 물어뜯으면 사는 줄 알아. 우리가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지켜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쟤네들 만만치 않다니까요. 만만치 않죠. 근데 아직 알아요. 그런데 한 방 얻어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힘도 못 쓰는 사람이 이제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거 이번에 우리 지면요, 우리 여러분이 지면 이제 나라 이제 볼 걸 없어요.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다 달러 준비해놨다가 이번에 지면 다 이민 가라 이 새끼들아. 니들 살만한 나라가 못 된다. 사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놈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니도 달러 모아놨다가 미국으로 이민이나 가라고.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얘기를 어디까지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끼리 좀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이게 태극기 들고 다니고 이러니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인정해요. 근데 아직은 쟤네들한테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머릿수가 아직 안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열정이 엄청난 건 알아요. 그래도 찍는 건 한 편밖에 못 찍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의 산케이 신문인가 뭔가 하는 기자가 김일성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 2천만이고 우리가 4천만일 때, 야 니네 인구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남쪽 애들을 어떻게 이기냐, 전쟁이 나면.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하는 얘기가, 동지 걱정하지 말게, 우리가 일어서면 1000만 남쪽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동포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좌파의 사람들이요 만만치 않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이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얘기지만, 확인할 수 없는 얘기라서 우리가 막 할 수는 없지만 장학생들 많잖아요. 저기 장학생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민국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법조계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경제계도 마찬가지고, 어디 안 들어가 있는데 어디 있어요. 멀쩡하게 생긴 놈이 말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한 얘기하고 앉았잖아요.
근데 그놈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다 장학금 타먹고 아니면 무슨 교육 받고 뭐 거기 가서 훈장 받고 배지 받고 뭐 거기서 비원 받고 머리 쓰다듬 받고 하는 놈들이 곳곳에서 숨어서 있다니까요.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제가 사무총장 됐을 때 제가 사실 겁모르고 그런 얘기했어요. 니들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통일될 때까지는 우리 한국당이 좀 해먹어야 되겠다. 니들 그런 정신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가 요즘 아주 뼈 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사실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비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에 불과한 거예요. 이기죠. 제가 항상 여러분이 이깁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행동하지 않는 여러분 그냥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만 하고 여러분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땀 흘리지 않으면 이 싸움은 절대 쉬운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조원진 대표하고 생각이 다른 게 그런 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가 이제 선거 때 되면 70대 뭐 40이나 50이나 충분히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때 기어오는 놈들 받으면 안 돼요. 그런 놈들 받아가지고 아니 물론 이제 해병대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서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면 모를까 이것들이 항상 그렇게 정치하는 놈들이 자기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우리 대한민국 과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 국회의원 하는 일에만 저기 하다가 그래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귀신 기어와가지고 나 뭐 좀 하고 싶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랫동안 문이 열려있는 게 아니다. 오랫동안 문이 열려있는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근데 아직은 말을 안 들어먹네요. 근데 제가 곧 아마 문이 닫힐 것이다. 왜? 곧 문이 닫히면 니들이 그때 가서 아무리 두들겨도 그때는 이미 떠날 것이다. 여러분 국회의원은요 여의도가 있어야 국회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의도 문 닫혔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빠지 다른 놈이나 안 다른 놈이나 똑같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여러분 그런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하고 우리 조원진 대표는 말이죠. 어떤 놈이 뭘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자기가 왕년에 뭐 친박이었건 뭐 탄핵을 뭐 반대했건 어쨌든지 간에 그동안 쫙 했던 행적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정말 한심 낙가무라상 같은 사람들 많아요. 수도권에요. 우리 홍문정 의원님 오셨는데 대한민국당 후보 내면은 자유한국당 한 명이라도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남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 태극기가 하려고 하는 거지 남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자꾸 빠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요 여기 서울역 집회도 하고 여기 또 동아 면세점 집회도 하고 뭐 대한문 집회도 하고 뭐 여기 태극기 집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나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한미동맹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폭넓게 수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기 이 사람들도 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뭐 민중당이나 정의당 그런 사람들 되려고 우리 태극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몇 프로나 돼요. 목소리는 크지만 몇 프로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뭐 국회의원 뭐 몇 명 뭐 만들어낸다. 그래서 뭐 우리가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면 탈레반밖에 더 돼요. 별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많은, 왜냐면 우리가 옳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 같은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또 제에서 바깥에서 지금 현재 정치인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골라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인도해내야 되고, 우리와 같이 태극기 들고 애국가 부르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결정,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결정할 때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똑바른 정신 가지고 똑바르게 여러분들이 선거를 하기 시작하면 그놈들이 어디로 못 가죠. 괜히 삐딱했다가 하는 결국 4년 후에 자기 떨어지고 자기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삐딱합니까? 삐딱 못해요. 여러분들이 외연을 확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싸움했다고 얘기 안 해요. 이 새끼가 말이에요. 어디다 대고 건방지게 내가 돈 줘가지고 지가 학교 다니고 지 기저귀 갈고 한 놈이 말이에요. 뭐 아버지 무슨 인기가 없다는데, 뭐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 말라는데, 뭐 자기가 어디 가서 뭐 뭘 못한다는데.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졌는데요. 제가 그래서 결혼 안 시킨다 그랬어요. 이 새끼야. 그래? 그러면 네 여자친구하고 너하고 둘이 그렇게 계속 아버지에 대해서 그딴 식으로 생각하면 나 결혼 안 시켜. 그랬더니 뭐 지가 방법이 있나?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막 아버지 태극기 화이팅.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들, 딸 왜 생각이 다르다니까. 우리 어머니도 맨날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야, 지금 그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우리 잘난 아들, 어머니 입장에서 다 잘났지. 잘난 아들 괜히 잘못될까봐 걱정이 돼. 야, 그 태극기 네 생각은 맞는데 그거 안 나가면 안 되냐? 좀 안 보이면 안 되냐? 저희 어머니가 맨날 이거 잘 할 줄 모르는데 우리 제 동생이나 뭐 여기서 유튜브 갖다 보여주면 제가 연설하는 거 보면 속은 시원하대요. 그런데 야, 그 사람들이 너 가만 안 놔둔다는데 괜찮냐? 그래도 요즘은 저희 어머님이 제가 연설 끝나면 제 여동생 시켜서 전화해요. 야, 아들아, 잘하긴 잘했는데 조금 목소리를 낮춰라. 저 무지하게 낮추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사실 어머니, 아들, 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나라가 공짜로 된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부모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나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산 모으기 힘들지만 까먹는 거는 하루아침에 룸사롱 가서 다 까먹는 거 아니에요, 이 새끼.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나라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정말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국부를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까먹는다면 이거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외연을 확보하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다음 우리 선거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작전을 바꿔야 돼요. 누구를 떨어뜨려야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제가 입에다 안 올리지만 하여간 그것 확실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른 사람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관이 확실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든든한 토대가 돼줘야 여러분도 살고 나라도 살고 대한민국 미래도 살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부루터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제가 중진회의 석상에 가서 듣고 있잖아요. 야, 태극기를 니들이 어떻게 하든지 껴. 그 사람들 한 얘기를 당신들이 듣지 않으면 한국당 혼자 될 것 같으냐? 그럼 다 제 말 들어요. 왜? 저 홍문종이가 저 태극기하고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나한테 플러스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놈이 해코지하면 나 죽겠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해코지한다고 그러거든요. 너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니들 하여간 뭐 탄핵 문제서부터 이거 우리가 짚어주는 일들에 대해서 니들이 같이 동조 안 하고 그 일에 참여하겠다고 선언 안 하면 내가 가서 다 잃는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내가 내 선거구 다 포기해서라도 니네 지역에 가서 내 마이크 잡는다. 이 썩을 놈은 절대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다, 이놈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서울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것이 중심이 잡혀가고 있고 이것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힘이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동네에 저 의정부에요 전국 테니스 대회 저 노익장 테니스 대회인가 뭐 그런 걸 했어요. 전국 테니스 대회라는데 사실은 전국은 아니고요. 내가 보니까 이 서울 북쪽에 있는 사람들 뭐 경기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 테니스 대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서 이제 인사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정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했더니 막 저기 어르신들이 막 10명이 막 저한테 막 몰려와요. 그래서 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뭔가 했더니 저를 싹 끌고 가더니 야 이거 태국기 보이지? 근데 저한테 일르기까지 해요. 저기 있는 저 영감택이 있지? 저거 태극기 아니야 저거. 저거 말이야. 너 거기 가서 뭐 잘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거 태극기 아니야.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도 가서 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과 같이 또 서울역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막강해요. 여러분 막강합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더 힘을 합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시면 우리가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말로 옮기시고 자식들한테도 옮기시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옮기고 우리 아들놈하고도 제가 대화를 안 했으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놈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대화를 그놈도 꼬셔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반에서 뭐 태극기 나가는 사람 아버지밖에 없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다가 보니까 설득도 되고 하나가 되고 자기가 화이팅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면은요 저희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일단 국회에서부터 권력이 바뀌면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저는 뭐 지금 뭐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우리 보수 진영에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도 그렇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너무 약호 죽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링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선거 제도를 바꾸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 제도는 저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솔직히 보수당이라는 거는 진짜 보수당 여러분 애국당 그리고 보수 비슷한 당 한국당 안 보수당 바른당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조원진 선생님 하나 찬조 출연하는 홍문종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요 가서 콧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혹시 자리 있냐는 둥 뭐 어쩌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건 두고 보시자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당은 말이죠. 좌익 아저씨들은 하나, 둘, 셋, 넷 아시죠? 민중당, 민평당, 민중당, 뭐 무슨 당,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대여섯 개가 돼요. 이 사람들이 또 만들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통진당 비슷한 놈들 또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3%씩만 얻으면 국회의원 몇 명씩 다 만들어내니까 이놈들이 전부 국회 칼잡이로 들어와가지고 뭐 별별 소리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저 청와대 가보니까 이석기를 뭐 어쩌게 완전히 무슨 이석기를 저 박근혜 대통령 그 레벨에서 지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얘네들이 그렇게 치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한국당에서는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른다. 뭐 서로 문제가 많아서 될지 모른다. 제가 우리 나경원 대표가 무슨 대통령을 무슨 대변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날 쟤네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무조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될 거다. 저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나경원 대표가 생각하기엔 야 내가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우리 한국당 인기가 올라가서 택도 없는 소리 하죠. 쟤들 틀림없이 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짜 한국당 이거 그냥 아무리 한국당이 발버둥 쳐도요 190석 100석 어려워요. 혼자 안 돼. 그래서 우리 조원진 대표 말하기를 우리 태극기 하는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욕심 같아서는 한국당 50, 우리가 100, 뭐 한 이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보수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긴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투표를 한다. 그러면 쟤네들은 200석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180석에서 200석을 가져갈 수 있다. 예. 그래서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공수처라는 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홍문정이 잡아와라 그러면 잡아오고, 조원진이 잡아와라 그러면 잡아오고, 우리 허장군 잡아와라 그러면 잡아오고 하는 거를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공수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혹시 자기들이 정권을 뺏기더라도 공수처를 마련해 놓으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당분간은 자기들의 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헛된 꿈까지 꾸고 있으면서 만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이렇게 뭐 언론 바꾸고 검찰 바꾸고 뭐 언제 국회까지 바꾸면 완전히 바꿔버리면 자기들 세상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는 것이 있어요. 모르는 게. 왜냐하면 지금 민심이 얼마나 풍전등화처럼 저기 자기들이 말하는 좌파 민심이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그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촛불에 나왔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촛불을 꺾어버린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때 촛불 들었던 게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심지어는 민노총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 사람들이 거짓의 산에 넘어간 거죠. 그 사람들도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최순실에 의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최순실이가 뭐 대통령이었던 것 같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무슨 PC가 어떻게 저쩌고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넘어간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통탄하고 있는 촛불에 참석했던 많은 우리 시민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촛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고, 촛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문제, 그거를 각색하고 그거를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 그것에 부역하고 그런 놈들이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거기에 정말 순수한 시민들도 있었어요. 우리 같은 시민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 편에 들어와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아 우리가 그때 잘못했었구나, 우리가 정말 그 당시 그 거짓의 산에 속았구나, 쟤네들이 쿠데타 음모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참여하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구나 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러분 앞에 마이크 들고 나왔을 때는 저 역시도 내가 뭐 국회의원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나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저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생각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우리가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요, 우리 이분은 좀 과격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3선 4선 다 집에 가라 그러시는데, 뭐 저 집에 가는 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선 4선은 다 가라며 지금. 그러니까 맞으면 이제 내를 우리 동기들이 안 보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만약에 3선 4선 다 집에 가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이해찬이라는 사람 막 이렇게 폄하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해찬이라는 사람, 아직 이해찬을 당할 만한 실력 있는 우리 그 좌파의 이해찬, 민주당의 이해찬을 필적할 만한 그런 사람 한국당에서 찾기 참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그런 사람 찾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좌파의
큰 골격을 놓고 있고 거기 붙들고 있고 작전 세우고 있고 우리 삼선사선 다 가면 어린 백성들은 누굴 믿고 어떻게 싸움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 가는 게 두렵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맨날 이제 태권도장 다니는 사람이 김두한 선생 만나면 조 터진다고 길거리에서 싸움 배운 사람들이 싸움 훨씬 더 잘하죠. 여기서 말씀하신 정말 국회의원보다 우리 이 허평원 이제 대장경 장군님도 계시고 여기 뭐 우리 이제 인 대변인도 계시고 야 이거 뭐 국회의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말씀 잘하세요. 설득력도 있고 말씀도 잘하시고 또 잘 무장도 돼 있고 그러신 분들이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저 안에 들어가서 하는 싸움은요 거기서 쓰는 그 싸움의 도구와 여기서 바깥에서 쓰는 싸움의 도구는 달라요.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지. 물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정신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트레이닝을 받고 잘 트레이닝 받아서 국회에서 싸움하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싸움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라고 다 나쁜 놈이고 다 정말 해펴놓는 놈들이고 다 쓸모없는 사람들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액션을 좀 했지만 그래도 생각이 바르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보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 만약에 우리가 보수 정권이 들어선다면요 혁명적인 상황으로 정부를 바로잡지 않으면 정부 바로잡히지 않으면 또 쟤네들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정신이 확고한 사람 그리고 그거를 정말 자기가 실현할 몸으로 실현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여러분이 뒤에서 그것을 밀어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 내십시오 하는 말씀도 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이 발굴하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저도 이제 우리 지역구에 가서는 제가 이제 40살 넘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40살보다는 조금 많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고 이제 조금 이규택 선배님이나 이런 선배님들 배우면 제가 좀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한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는 얘기죠. 제가 우리 한국당에 가도 제가 이제 꽤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제 사무실도요 국회의사당 가면 딱 가운데 있고요. 제가 국회 가면 맨 뒤에 앉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려고 그러는 그런 지금 상태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용기를 낼 수 있는 말씀들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언젠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의정부에 제1시장이라고요. 제일 전통시장이 있어요. 그 전통시장이 한번 무너질 뻔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오셨을 때. 후보로 오셨을 때 그 전통시장이 무너질 뻔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1, 2층인데 말이죠. 정말 사람들이 2층에 있는 사람들 좀 내려오시라고 좀 우리 질서정연하게 대통령을 맞이하시자고 그럴 정도로 거의 무너질 뻔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제가 의정부에서 40년 동안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저희 아버님 선거운동, 제 선거운동 40년 동안 했잖아요. 저가 김씨 아저씨의 동생은 누구고 여동생은 누구고 옛날 남자친구는 누구고 다 알아요. 밥숟가락 몇 개고 다 알아요. 남편은 민주당이고 딸은 한국당이고 다 알아. 근데 제가 나갔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저한테 접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지켜주던 사람들이 도망가 있거나 숨어 있거나 무서워가거나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에 대한 그야말로 거짓의 산을 여러분들이 벗겨야 돼요.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무슨 최진실이하고 무슨 뭐 어쩌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그거 얘기를 또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되지만 얼마 전에 뭐 무슨 텔레비에서 계속 뭐 최진실이 어떻다는 게 밝혀졌다 무슨 개수작을 떨고 있는데 말도 안 돼.
탄핵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여간 좀 외국의 대통령들은 그런 일들이 수시로 있는 일이고 오히려 그런 거를 칭찬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통 관료들이나 그런 사람들 말 말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외국의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의 기본적인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서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가 요즘 나가면 살맛이 난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야, 나 태극기 달고 다닌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나랑 이렇게 되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젊은 놈들이 찍어주다 보니까 아니 자기들한테 무슨 큰 혜택이 돌아온 줄 알았는데 자기들 아르바이트 자리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재벌은 재벌대로 싫어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싫어해. 시장상인들 시장상인 젊은 사람도 싫어해. 선생은 선생대로 싫어해. 전교조 합법화 뭐 이런 문제 말도 안 되는 정말 멍멍 토크를 계속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할래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야당하는 재미가 이렇구나. 제가 오늘도 말이죠. 막 저 무슨 뭐 바르게 살기 협회 동네에서 무슨 뭐 하는데 말이죠. 여야 의원 뭐 의장 뭐 저 무슨 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한국당 다 떨어졌으니까 몇 명 되지도 않고 전부 다 저 바른당 또 저기 저 아니 바른당이 아니고 민주당 뭐 그놈이나 비슷한 놈들이니까 하여간 민주당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 이렇게 쫙 줄 서 있는데 우리만 몇 사람 이렇게 데리고 가요. 거기 가가지고 과일 깎아주고 커피 끓여주고 저 새끼들은 안 주고 우리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분명히 이깁니다.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 역사가 여러분 앞에 큰 자리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드릴 겁니다. 뭐 밤새워도 오늘 뭐 끝이 없겠어요.